10월 22일 목요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오늘 좀 목요일이 돼서 시장이 좀 상당히 피곤했는데 오늘 좀 종목 수가 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두 종목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한번 또 기회가 잡히면 또 물어뜯는 성질이라 또 오늘은 좀 흐름을 잘 탄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고 좀 그렇지만은 불금 같은 목요일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시장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수는 썩 좋지는 않았죠. 아침부터 지수가 이렇게 끄져 내려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1시 넘어서가 제일 많이 미끄러졌는데 그래도 5장이 조금 끌어는 올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모습이 참 안 좋죠, 그죠? 2200선은 일단은 유지를 해준 점은 다행이라고 보는데 참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요즘 같은 보면 지수가 큰 의미가 없어진 느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매매하실 때 지수 같은 거 자주 챙겨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내일 승부주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복귀해 보고 사문 멤버들도 종목 복귀하고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승부주 관심 테마는 유행 관련주를 일단 봅시다. 관심 테마주로는 시간에 상한가를 다 이놈 세 종목이 장악을 했으니까 그 밑에 애들은 힘이 좋으면 요 밑에도 같이 짝짓기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제가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다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아주 특별한 종목 아니면. 역시 오늘도 보면 네온테크 같은 것도 조금 반등을 주고 나서 그대로 모습이 안 좋았죠. 베셀은 그냥 그대로 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이블 같은 것은 좀 심했습니다. 점상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밀어버리는 이런 거 참 요즘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상종목들은 항시 조심들 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을 둘러보면 일단 스킨이 오늘 상한가를 그나마 유지를 해주었고 그러나 유일하게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는데 물론 경동인베스트나 이스타코, 형지 INC, G2파 같은 상종목 있지만 그나마 하루 종일 탑자를 지켜놓은 이 하나밖에 없었죠. 시장이 오늘 역시 목요일답게 많이 좀 흔들린 시장이었습니다. 내일 승부주 한번 볼까요? 핀텔이 상장을 하니까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보면 프리미엄이 거의 15,300원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출발이 시가가 잡힌데 굳이 이렇게까지 달라붙을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붙었는지를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종목이 아닌데 말이죠. 거의 더블 가까이를 줄 이유가 없는 종목을 하루 종일 내려왔죠. 하루 종일. 예. 한가 근처까지 왔죠. 핀텔은 오늘 모습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한 사무 멤버들 보죠. 형지 INC는 오늘 독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가 있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거래량은 참 버리버리하고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핀텔이 모습이 안 좋으니 오히려 이놈이 모습이 좋았죠. 근데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호가가 덤벙덤벙한 호가라서 매매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략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수익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가가 아침 일찍 올라갔으니까 그죠. 핀텔이 쭉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쪽을 치고 들어간 모습 같아요. 그래서 형지 하신 분들은 좋은 것 같고 스펙 세 종목은 좀 아예 저는 쳐다보질 않아서 진행을 잘 모르겠고 S트래픽을 한번 봅시다. S트래픽 어떻게 됐나요? S트래픽도 시가에서 그대로 그냥 밀려 내려왔네요.
공급계획 678억이라 하지만 시장은 받아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받아주는지 안 받아줄는지. 근데 결국 시장은 받아주진 않았죠. 선빵 때릴 종목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SBB테크 한번 봅시다. 시가 6.3%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좀 꺼졌죠. 꺼져가지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봅시다. 플러스 2.2%까지 걸렸군요. 내려왔다가 고가가 15%까지 갔으니까 뭐 시가에서 공략하신 분은 있으시다면 그대로 뭐 가지고 오면 있었어도 손절폭 5% 잡고 하더라도 손절은 안 된 것 같네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뭐 시가 돌파에 들어가 됐었고 뭐 수익권은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온 것 같군요. 참 어려운 종목인데 어려운 흐름에 나타난 그런 형태라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자주. 메디쿡스는 아침에 좀 움직여주는 것 같았는데 크게 움직여주지 못했군요. 5%에서 8%. 조금 밀렸으면 아침에 좀 밀렸습니다만은 8%. 크게 가지 못해. 이거는 뭐 수익권에보다도 8%에서 밀리면 본절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됐을 것 같네요. 동신건설 한번 봅시다. 세력주가 없는 시장에서 요즘 동신이 세력질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관심은 많이 받았죠. 시가 7% 출발했거든요. 좀 높았죠. 그죠? 시가 조금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가 5% 정도 했으면 딱 20%까지 갔을 텐데 7% 해놓고 18%밖에 못 갔네요. 그래도 10% 뛰기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땡 해가지고 바로 치고 올라가 짧은 시간에 마무리되는 이런 게 좋습니다. 길게 질질 끄는 건 진짜 안 좋거든요. 금방 마무리하고 금방 또 일하고 이런 게 낫죠. 동신도 나쁘지 않고 SATNG는 그렇게 받아주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뒤늦게 한번 이게 튀어줬군요. 시가 3%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5%인데 여기까지는 크게 뭐 밀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합 근처에서 좀 놀았던 것 같은데 그대로 뭐 5% 손절포 잡았으면 수익권은 얻을 수 있는 구조였네요. 플러스 14%까지 나왔으니까.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좀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2.0% 출발. 아침에 반짝 힘은 좀 좋군요. 그래도 8%까지 갔네요. 한 5% 수익권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조였네요. 시가가 좋았죠. 시가가 뭐 5% 이렇게 잡혀 안 좋지만 이런 스타일은 2% 정도면 그래도 기세는 조금 올려준 것 같네요. SCI 평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정보는 시가가 1.1% 출발했죠. 1.1% 출발해서 살짝 밀렸단 말입니다. 살짝 밀렸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대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마이너스 1%대인 것 같은데 아침 살짝 밀렸다가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8%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뭐 시가에서 보고 계시다가 보합을 깰 때는 일단 팔아야 되겠죠. 시가 1%니까 보합을 파고 다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가 돌파할 때는 다시 1% 시가니까 다시 들어갔으면 7% 수익은 먹을 수 있는 구조였죠. 이런 것은 잽 매매지만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니까 이런 것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집중력을 유지를 하시면 되죠. 큐브엔트는 아이돌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 가지를 못했네요. 오늘 시가 1% 출발해가지고 바로 미끄러져 버리네요. 그러면 뭐 1% 주고 보합을 꽤 색깔이 바뀔 때는 미련 없이 잘라버려야 되죠. 뭐 큰 미련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면 승부를 봐야 되지만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일단 잘라놔야 되죠. 순위를 잘라놓고 아까처럼 SCI처럼 잘라놓고 1% 주고 도망 나왔는데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돌파 못하고 그냥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색깔이 바뀔 때는 달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한 것들 중에 그래도 뭐
형지가 오늘 좀 특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조금 제 기억에서는 좀 낮고, 동신건설이 세력주답게 오늘 좀 힘을 써준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다들 매매하시는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상한무 멤버들 한번 봅시다. 전일 우리가 보유하고 왔던 종목이 상종목은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왔죠. 자, 플랜티넷과 넥스타의 두 종목을 보유를 했는데, 플랜티넷은 아침에 시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해서 시가 8% 출발했으니까 그래도 18%까지 상승세를 키워줬죠. 그래서 나쁘지 않죠. 목요일장에 18% 수익이면 감사한 수익 아닙니까? 욕심 같아서는 20%를 채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준수한 수익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중간중간 두 번 정도 분할로 하면 되죠. 이런 거는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넥스타이가 먼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시가 6.8% 출발해서 25%까지 올라갔습니다. 27%입니까? 25%까지 갔죠. 그래서 금액이 큰 분들은 가면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죠.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20% 이상에서 매도를 치거든요. 굳이 상승을 해주는데 아침에 달려 빼주는데 미리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만 해도 수익은 상팀들은 수익은 좋았다고 봐요. 오늘 데이 팀들은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한일증권 같은 종목들은 저희들이 5% 정도의 진입을 안 했습니까? 보합에서 지지가 돼주고 다시 시가가 오늘 몇 프로였습니까? 시가 10%였단 말이에요. 땡 하자마자 쭉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5%의 이제 모양을 담갔죠. 5%에 담갔는데 상당히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오늘 25%까지 고가가 올라갔으니까 20% 수익권도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20% 먹은 사람도 있고 15% 먹은 사람도 있고 각지 배포대로는 먹었겠죠. 하지만은 대의 종목으로서는 좋은 수익이었다고 봐요. 다음 전일에 보유한 종배주가 오늘 참 모습이 좋았죠. 데이팀들은 양지사가 오늘 20%까지 올라갔죠. 20.3% 딱 찍어주고 이제 급락을 하죠. 그래서 오늘 양지사는 어제 종배를 잘했지 싶어요. 양지사 20%. 작은 수익 아니죠. 목요일장인. 탑 머티리얼도 저희들이 종배를 하고 갔습니다만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6.9% 7% 가까이 이제 수익을 준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사실은 참 감사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마이너스 2%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2차로 한 번 더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한 종목인데 그걸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상승을 해버려서 1차 분만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7% 가까운 수익이면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오늘 우리가 시가에 공략을 했죠. 시가에서 공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입니까? 오늘 1.1%. 보합 깨면 일단 잘라야 되죠. 잘라버리고 기다렸다가 시가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는 전형적인 이제 원투 잽잽 전법이죠. 그래도 오늘 8%까지 올라가서 7%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팀들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풀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구문 같은 종목이 상당히 오늘 다툼이 좀 심했던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공구문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올라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올라 있다가 막 치고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고 했죠. 기다려 가지고 저희들이 8,600원 기준에 타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8,800원을 잡았다가 다시 8,600원으로 타점을 잡았는데 8,600원이면 딱 이 지점이죠.
18,600원. 예. 이 지점을 이제 타점을 잡았죠. 상가까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안착은 못했죠. 못해가지고 상가까지 들어갔을 때가 12% 수익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 트레이딩의 이제 우리 상암 하이 트레이딩의 이제 기본적인 모습인데, 안착이 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보너스 수익이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다 10% 수익은 대부분 다 챙겼는데, 절반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들 잘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텔이 오늘 좀 특이한 종목인데, 하루 종일 우리 오늘 핀텔 아침에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보합 깨고 내려올 때는 뭐 보합을 아침에 살짝 올려주고 바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봤죠. 하루 종일. 예. 그래서 언제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11,000원에 들어갔죠. 이 자리. 예. 예. 여기 1850원 주고 11,000원이니까 11,000원이 28%대 했습니까? 들어서 한 번 딱 파동을 딱 줬죠. 예.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 수익을 나왔죠. 그래서 뭐 기다린 만큼의 시간 대비해서는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는 종목이었기에 또 이런 종목은 한 번씩은 도전해 봐야 되겠죠. 만일 이 상태 조금만 살아나가지고 유지가 돼 줬다면 홀딩을 하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시 미끄러져 버렸죠.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공모가 대비 높게 나올 종목이 아닌 종목이 가격대가 나온 종목이라 오늘 하락은 아마 불가피했을 거예요. SBB테크는 뭐 나름대로 수익은 기본적인 수익은 준 것 같아요. 저희들이 3만원의 기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3만원이면 여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3만원 타점을 잡았죠. 밑에 내려왔을 때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3만원 타점을 잡았는데 10% 수익은 오늘 고가가 15%죠. 15%인데 우리가 5%대였으니까 10% 수익은 깔끔하게 챙긴 그런 종목이었죠. 코어 팀들도 상당히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 구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트레이딩에서 수익이 골고루 나왔습니다만, 그걸 다 먹지는 먹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우리가 풀 코어 트레이딩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경력자분들은 다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바쁠 때는 그러지는 못하죠. 플랜티 18, 넥스트 20, 25 이 두 개만 합치도 상당히 상수익 좋았고, 40% 정도, 공고무 10%, 50%, 양지사의 10%, 70%, 핀텔 10%, 80%, SBB테크 15%, 95%, 평가정보 7%, 100몇 프로. 수익은 또 탑머티리얼도 수익이 있죠. 110% 정도. 수익은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반만 먹어도 사실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의 트레이딩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트레이딩을 조금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좀 하십시오. 자기의 소심증에서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사람이 기회의 창이 있을 때 그게 또 손실의 창으로도 엮일 수가 있지만은 꾸준히 수련을 해 나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사실은 무기가 많을수록 손발이 어지럽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숙련되게 수많은 전투를 치고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숙련을 한다면, 즉 우리 같은 어떤 무사가 하나의 칼을 쓰기에도
뭐 10년, 20년을 산에 올라가서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고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쌍칼이야. 난 칼이 2개야. 그러면 1개 쓰는 칼보다 2개 쓰는 칼이 참 이게 연마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잘 열심히 해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겠죠. 또 거기에다 등에는 또 화살 같은 것도 하나 탁 꽂고, 이러면 무기가 좀 더 보강이 될 것이고, 그 대신 또 손은 좀 번잡하겠죠. 하지만 자기의 몸이나 체형, 성격 이런 것에 다 맞게끔 충분한 수련을 거쳐서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할 줄만 한다면 무기는 많을수록 좋다. 그런 점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힘든 목요일이었는데 의외로 불금 같은 목요일을 보낸 하루였네요.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유튜브 멤버들은 또 저녁에 내일 공략 종목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사무 멤버들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스킨 같은 종목은 잘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또 가져가 보도록 하고, 공구음원이나 양지사 이런 것도 다시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티리얼도 우리도 좀 다시 넣었죠. 톱대가고 다이나믹 같은 것도 한번 가지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힘든 장이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매매 끝나면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자기만의 오늘 매매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30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